오늘은 음화인 정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화는 촛불이나 등불처럼 조용히 타오르는 불이에요. 겉으로는 약하고 조용해 보여도 속으로는 자존심이 강하고 정신력도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헌신적이고 따뜻한 정을 베풀지만 오히려 본인은 외로움이나 실리 부족으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덜렁대고 급해 보이지만 속으론 생각이 깊고 염세적인 기질이 있어서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화는 순수한 열기, 정서의 덩어리입니다. 정에 얽매이기 쉽고 사랑과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서 눈물도 많고 고독한 길을 걷기도 해요. 그래서 정화는 유흥업이나 창작, 연구, 예술활동, 기도, 상담 등의 분야와 인연이 많고 실제로 그쪽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존재라 등불이나 촛불 같은 느낌이 강하죠. 따뜻한 정을 나누지만 정작 본인은 외롭고 주변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어떤 계절에도 존재하지만 계절에 따라 작용력이 다르기 때문에 음양과 절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도 있어요. 정화일주는 밤에 태어났을 때 귀격이 되기 쉬운데 낮에 태어난 경우엔 운이 박하거나 팔자 흐름이 천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정화와 다른 천간과의 관계를 살펴볼게요. 간목은 말라있는 나무라서 정화를 잘 살려줘요. 마치 연료 같아서 정화에게 없어선 안 될 존재예요. 정화는 간목을 연료로 써서 경금을 녹이기도 하니 정화의 본분을 도와주는 최고의 조력자예요. 특히 정화가 약하고 수가 왕하면 간목이 그 수기를 흡수해서 정화를 구해주는 역할도 해요. 하지만 간목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정화가 소멸되기도 하니 간목이 강할 땐 경금이 함께 있어야 조화가 맞아요. 을목은 축축한 나무라서 불을 잘 살려주지 못해요. 그래서 정화는 을목을 만나면 연기만 나고 불이 꺼질까 걱정되죠. 정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래도 살 수 있지만 지지가 해자축처럼 물기가 많은 경우엔 을목도 정화도 힘을 못 써요. 또 정화가 강하면 을목 때문에 재물운이 잘 안 풀리고 부모의 유산 같은 불로소득도 기대하기 어려워요. 정화가 병화를 만나면 마치 작은 촛불이 태양을 만난 꼴이에요. 존재감이 사라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실수가 많아져요. 큰 힘에 눌려 자신의 일을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이럴 땐 차라리 병화를 신금이나 임수로 흘려보내는 게 방법이에요. 정화가 약한 경우엔 병화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 배신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화끼리는 같이 기도하거나 봉사할 땐 힘이 되지만 정화가 너무 강하면 다른 정화는 겁지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특히 또 다른 정화가 나타나면 오히려 정관임수를 확보하거나 나를 도와주는 목을 뺏어가요. 무토를 보면 마치 등불이 큰 산에 가려서 빛이 멀리 가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특히 정관인 임수를 극하니 명예도 얻기 힘들고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워요. 여성 사주는 결혼 운에도 좋지 않은 작용이 많아요. 다만 정화가 약할 때는 무토가 칠살인 수를 제어하는 역할로 일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기토는 축축한 땅이라 정화의 기운을 빼앗아요. 정인인 간목을 합과하고 임수를 흐려놓아 결국 무능해지기 쉬워요. 하는 일도 잘 안 풀리고 남 탓만 하게 되죠. 하지만 정화가 강할 때는 강한 불기운을 기토가 흡수하면서 식신이 되고 재물을 낳는 역할도 해서 좋을 수 있어요. 경금은 무쇠 같은 금속이라 정화가 그것을 녹이면 좋은 기계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화가 자기 역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을 뜻하죠. 정화일주에 경금이 투가 나면 부모는 좀 약하지만 본인은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단 정화가 극도로 약하면 경금을 녹이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꺼져버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신금은 이미 완성된 보석이에요. 정화가 그걸 다시 불에 넣는다면 마치 돈 버리러 다니는 꼴이에요. 일이 자꾸 실패하고 남까지 망치기도 하죠. 그래서 정화일주는 신금이 투출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정화가 약할 때는 신금이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을목을 충하고 병화를 합거해서 도움이 안 돼요. 다만 정화가 강할 땐 병화를 합거시켜서 방해물을 없애주는 정도는 가능해요. 임수는 정화의 정관으로서 합의되고 나를 도와주는 관계예요. 내 빛을 반사시켜주는 거울처럼 나를 더 빛나게 해줘요. 병화를 충고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지만 정화가 너무 약하면 임수가 너무 강해져서 바람기가 심해지고 본분을 잊게 돼요. 입으로만 사랑하고 실제로는 방탕하게 흐를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여자 사주에선 정임합으로 음란지합이 되기 쉬워요. 개수는 정화에게 칠살로 작용해요. 비나 안개처럼 나를 괴롭히고 내 빛을 가려요. 정화가 약할 때는 개수가 아주 불리하죠. 다만 정화가 약하지만 무토가 같이 있으면 개수와 합해서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결국은 경쟁자가 되어서 오래 도움되지는 않아요. 정화는 불이지만 약한 듯 강하고 강한 듯 유연한 존재입니다.
사계절과 관계없이 그 본질을 지키려는 에너지가 있고 자기 몸을 태워 남을 비추는 성향이 강해요. 하지만 중심이 약하거나 주변 환경이 불리하면 쉽게 외롭고 무력해지기도 하죠. 오늘은 이렇게 정화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은 무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